2024년 9월 2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2차전지 순환매 이렇게 좀 적어 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노동절로 휴장인데 장 초반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외국인이 2,387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4,157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도 오늘 매수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 약세를 보였다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연출했고요. 양봉으로 마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지금 아랫꼬리를 단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2차전지가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아랫꼬리를 좀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역시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가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의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펀더멘탈이 지표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전기차 이쪽의 방향을 조금 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만큼 많이 안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대선이 끝나야 OEM의 조정된 중장기 자동화 계획을 알 수 있고 이에 맞게 2차전지 업체들의 투자 계획도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미국 대선이 끝나야지 그에 따라서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증권에서는 LG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유럽 공장 가동률이 올라서 3분기 이익이 2분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을 하고 3, 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돌아서야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스를 확인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시적 반등에 대해서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 그에 대한 결론은 역시 실적 부진에 따른 이슈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현금 흐름의 변화, 미국 경기 우려에 따른 한국 화장품 수출 둔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잠깐 보게 되면 울티뷰티, 얼티뷰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4% 하락으로 마감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로 큰 폭으로 성장은 없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하반기에도 수출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좀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제대로 된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돼야지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계속 이슈가 됐던 게 딥페이크와 보안주 관련주죠. 오늘도 역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STO 토큰 증권 발행에 대한 이슈가 이슈로 STO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ST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제재 사항 등 세부적인 시행령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행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K뱅크가 상장 예비심사 통과했죠. 그렇게 되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 외에 인터넷 관련된 회사 일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관련주도 역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수출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수출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늘어났는데 업황 피크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를 하고는 있는데, 뭐 3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왔다, 모멘텀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성장이 한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가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온 뉴스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엔비디아 믿고 갈만한 종목 한 5종목 정도를 얘기를 어제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해드렸지만 100에서 1에서 2까지 올라가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100에서 200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똑같은 100%인데 근데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성장성이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엔비디아는 더 상승할 것이다,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단지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뭐 수치상으로 딱 보게 되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나왔던 뉴스가 전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전력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LS 쪽에서 오늘 뭐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뭐 반도체 관련주도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좀 못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전력 설비 쪽만 그냥 따로 떨어져 놓고 보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8월 들어서 하락을 했는데 조선주들의 장기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가중,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수급 부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나 인바, 그 다음에 환율 하락에도 주가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수주를 미리 다 받아놨는데 거기에서 얼마가 더 들어올까, 뭐 환율 때문에 변동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뭔가 잡아놓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중요한 건 차익 실현 물량이랑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가 아마 조선 기저제의 주가를 좀 누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 LPG 도시가스 관련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국제유가 오펙 플러스 원유 공급 증가 전망에 뭐 유가가 하락을 했죠. WTO가 3% 하락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쪽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게임 모바일 쪽 보게 되면 뭐 오늘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신작 게임이 뭐 괜찮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위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W게임즈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플레이위드, 동국산업, 두산밥켓, 롯데이노베이트, W게임즈, 헥토파이낸셜, TCC 스틸, 덕산네오룩스, 이렇게 종목들이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어요.
그중에 두산버켓은 플러스 됐는데 장중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매도 처리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이노베이터는 매도가 맞겠죠. 왜냐면 하락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산업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아마 위에랑 밑에랑 좀 다를 거예요. 뭐 5.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중에는 제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이 가격 있죠.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8,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마켓은 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두산마켓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 교환 계획이 철회가 되었다. 뭐 단순히 대주주가 바뀌는 이벤트에서 반대 매매 청구, 주총 승인 절차도 취소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목표가는 좀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가격이 한 38,800원 부분이었거든요. 거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뭐 매도 타이밍에 나왔었고요. 물론 뭐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는데 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타이밍이 다시 나오게 되면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이노베이터도 역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에서 나왔고요.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축소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규모감이 있는 투자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단기적인 이슈로만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되지 않을까? 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갖고 정리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좀 해드렸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지지선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게임즈는 NDR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5년 만에 하는 NDR이고요. 장중에는 뭐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9,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헥토파이낸셜은 전 고점이 이렇게 있었고요.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마감이 한 6%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됐든 실적이라든가 9월달에 뭐 전자 법이 하나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9월달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6%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차트가 다른 거는 장중에 제가 오전장 오후장 구분을 해서 올려요. 구분을 한다라기보다는 오전장 먼저 시황 적어 놓고 종가 되면 정리를 한번 다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오전장에 이렇게 됐다. 요거를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TCC 스틸은 2차전지 관련주죠. 그러면서 뭐 동국산업이랑 비슷합니다.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장마감은 10%가 넘게 마감이 됐습니다. 10%가 넘게 마감을 하게 되면서 뭐 위에 언급을 해드렸던 이 가격이랑 차트랑 아마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TCC 스틸 같은 경우는 35,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TCC 스틸은 매수가였던 35,000원이 손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네오룩스 역시 똑같죠. 3분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1분할 지금 2분할까지는 된 거고요. 3분할은 이제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분할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뭐 애플에 대한 이슈가 지난 금요일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조정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흐름 깨지지 않으면 저는 뭐 여전히 홀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위드 로안2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를 하고 사전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슈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뭐 다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8,2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200원. 그 다음에 사전 예약 이후에 뭐 본격적으로 봐야겠죠. 본 출시가 된 다음의 흐름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8,200원 되면은 정리를 하고 그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오늘 매수 매도했던 타이밍에 대한 종목들을 다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지니틱스, 에코프로머티, 솔루엠, 인탑스, 포스코DX 이 5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그냥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니틱스가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았었고요. 지난 금요일날 저는 손바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은 여전히 똑같아요. 왜냐하면 1,900원에 인수를 했죠. 1,900원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도 손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얘네가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유증을 하거나 시비를 하거나. 그런데 상장 주식수 보게 되면 3,500만 주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 유증 사실은 뭐 많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건 뭐 실적이 나오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2분기에 별도로 보게 되면 실적이 흑자전환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가가 이제 반영이 크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저는 손바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크게 매도로 나와 있는 그런 물량을 한 번에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손바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80원 이탈하게 되면 요거는 정리해야 돼요. 원래 개인적으로 제가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거기에서는 어긋난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어긋났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1,480원 이탈하게 되면 그냥 손절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뭐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지난 금요일 9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뭐 끌고 가셔도 무난합니다. 1차적으로 10만 8천원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10만 8천원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엠은 8월 16일날 매수가 됐었어요. 8월 16일날 매수가 됐었고, 그 후에 뭐 눌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2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아마 새로운 매수 타이밍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실적은 좋지는 않겠지만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흐름대로 솔루엠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인탑스도 8월 14일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까지는 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매수는 8월 16일날 매수가 좀 되었고요. 이거 돌파하면서 매수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지난 금요일날 윗꼬리 달고 눌렸는데,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홀딩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전에 저항과 지지가 형성되고 있었던 28,000원 부근이거든요. 이 28,000 부근을 어떻게 돌파를 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
32,000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8월 22일 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8월 22일 날. 그리고 매수는 이때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단 손절가는 여기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14%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고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마무리가 좀 되었기 때문에 내일 흐름까지는 포스코 DX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주 보게 되면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매수가 많이 나오죠. 보통 제가 돌파 매매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그때 종목들이 섹터로서 상당한 상승을 보이게 되면 관심 종목들로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서 몇 종목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파트론, 사마 알미늄,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보려고 해요. 뭐 물론 파트론을 제외하고 다 2차 종목 2차 전지 관련준 거는 알고는 있고요. 요 종목들이 근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가장 빠르게 나온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뭐 장 한때 뭐 23%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매수한 건 어디란 얘기죠? 1,000억이 넘게 매수가 됐고 그냥 매수 매도 딱 잘라보면 500억 오늘 돌았거든요. 500억. 그럼 이거를 누군가 매수를 했는데 500억이 일반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힘 있는 누군가가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18,700원 있죠. 18,700원.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전략을 좀 잡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19,000원 조정시 사실은 매수예요. 조정시 매수. 다만 18,700원이 손절가로는 잡혀 있는데 이 손절가를 4%로 변형을 하겠습니다. 4%로 4% 손절시 손절. 단 이제 19,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22,000원대까지 22,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000원에 조정받으면 매수해요. 다만 오늘 2차전지가 올라갔고 제가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게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4% 손절가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실적이 뭐 계속적으로 진짜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목표가 짧게 잡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 파트론은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죠.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과거에도 이때는 지지가 나왔던 때고요. 지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로 돌려보게 되면 저항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900원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올라가려고 하면은 8,800원은 돌파를 해야겠죠. 8,800원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매수가 나오고요. 손절가는 4% 잡겠습니다. 손절가 4%. 목표가는 뭐 한 번에 올라갈지는 않겠죠. 몇 개월 걸리겠죠.
그래서 8,900원 잡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알미늄은 오늘 동국산업이랑 뭐 이런 종목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저항이 있었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사마알미늄 역시 2차전지 관련주로서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전지죠 사실은. 그런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저항 돌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그냥 보수적으로 오늘 고가 잡죠. 오늘 고점을 좀 잡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56,600원 돌파 시 매수고요. 돌파 시 매수. 손절가는 4%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해 보죠. 56,600원 돌파 시 매수, 손절가 4%, 목표가는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66,000원 보시면 됩니다. 66,000원. 66,000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박스권.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저항이 117,000원이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128,000원, 128,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 정도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만약에 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10만원 부근에서 매수합니다. 10만원 부근. 조정을 받으면 10만원 부근 매수. 4% 손절가 잡으면 되겠죠. 손절가 잡고 128,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단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안착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안착 여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죠. 안착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4개 말씀을 좀 해드렸고, 이 종목들 다 관심 종목이에요. 관심 종목이고, 다만 이제 나노신소재나 LS 머티리얼즈는 실적이 하락하는 거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파트론과 코스모 신소재라는 거. 나머지는 증권사 커버가 없습니다. 커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적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2일 시황 및 관심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휴장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미국 쪽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 9월 달에 전통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락, 무조건 상승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종목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거기에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